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 좀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코로나19 증상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증상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듯 하다고요. 일단 최근 발표 볼까요?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루 동안 북한 당국이 발표한 감염 증상자 수 17,250여 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사람은 29,270명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요. 증상자가 막 생기기 시작한 4월 한 말부터 계산을 하면 네. 현재까지 465만 7,190여 명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현재까지 73명인데요. 6월 16일 이후로는 지금 사망자 집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5월 12일경 그때 한 39만 명이 가장 많았는데 하루 그 증상 발생자 수가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씩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면 북한 당국의 방역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사실 방역을 크게 둘로 나눠봐라 하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백신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당국이 이번에 한 조치예요. 봉쇄 또는 이동 금지. 근데 이제 지금 봉쇄와 이동 금지 정책을 지난 한 두 달간 강력하게 진행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감염병을 가장 강력하게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차단하는 겁니다. 그쵸. 사람들이 만날 수 없도록.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북한 당국은 가장 강력한 지금 방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봉쇄나 이동 금지 정책은 주민 생활에 너무 큰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이런 약점은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게요. 이렇게 뭐 발열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집계와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한편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로 각 지역 그 방역 지휘부에서 매일매일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계 보고를.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느 시군에서 증상자가 몇 명 나왔고 사망자가 몇 명 나왔고 이렇게 집계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많으면 왠지 처벌받거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불안감. 그런 게 심한가 봐요. 실제 최근에도 당 전원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여기서 지방 일꾼들의 무책임성을 막 비판하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더더군다나 더 지방에서 지금 위축돼가지고 집계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실제로 도시, 군 이렇게 사망자 숫자를 이렇게 이제 보고할 때 그 옆에 숫자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를 쓰도록 돼 있나 봐요. 보고할 때. 근데 이 사망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는 지휘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황해북도 같은 경우 사망자 중에 설사 열이 있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55세 이하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망 이유를 정하고 그 이상의 사망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통계의 가장 큰 약점이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보면 대부분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70세 이상, 80세 이상은 사망률이 거의 뭐 10배, 20배 높고 50대부터는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40대 이하로는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설사 감염돼도 사망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55세 이하만 열을 보일 경우, 열 증세가 있어서 사망할 경우에 55세 이하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다 적으면 실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반영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특히 사망자 숫자가 너무 적다. 보통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1%에서 1.5% 정도 사망자가 나오는데 지금 북한이 460만 명이 지금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1%면 4만에서 5만 명이에요. 굉장히 사망률이 그렇죠. 근데 지금 73명이잖아요. 아마 이런 통계의 허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의구심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정확한 집계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계속 이 북한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일부 북한의 농촌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사망했다면서요. 네, 양강도에 있는 삼수, 갑산, 풍서 이렇게 농촌 예. 지역 군들인데요. 여기에 6월 들어서 지난 예. 한 열흘간 3살에서 5살 어린이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보니까 영양실조에 네.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겹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일단 없었고 약 못 썼고요. 그리고 영양실조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예. 없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품도 공급을 하고 각 인민반에서 식량도 지원한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럼 농촌 지역 아이들이 사실 사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소식 들리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당국에서 5월 12일 날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를 했고 전격적으로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 주민들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동을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문제는 양강도 같은 경우 네. 해산이 양강도의 중심지입니다. 어. 그런데 해산이 봉쇄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해산 인근의 양강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해산시에서 생필품이 들어가거나 해산시에서 의약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해산시가 봉쇄되면서 네. 농촌 지역으로 의약품, 식품 또는 생필품 등이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촌에서 아이들의 영양실조 예. 또 코로나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어.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사실 북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 5월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혀서 좀 놀랐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두고 국제사회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분석 예.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 또는 주변 국가에서 북한 당국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까 요청을 해라 필요하면 네. 이렇게 했는데 북한 당국은 결국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죠 지금도.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감염 확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를 했을 것인가? 아마 증상자가 네. 갑자기 급격스럽게 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더 이상 이제 숨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던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도 숨기기 어려워졌고 외부 사회에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면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없이는 방역 효과를 그렇죠.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려면 결국 방역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 동참을 요구했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예. 북한 당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치닫게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그래서 혹시 최악의 상황이 되면 네. 그때는 국제사회 지원도 고려해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은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실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 이 최고 지도자가 인민들에게 뭐 개인 약 이런 걸 다 모아서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네, 약품 5월 기부 달이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네, 5월 달이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상비약을 네. 인민들에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약의 종류들이에요. 어떤 것들일까요? 삼향 우황 청심원, 안궁 우황환, 패독산 이게 이제 예.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고려약들인데 요것을 낙랑과 은정구역 네. 임시격리시설에 제공을 했고 일부 이제 일반 주민들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재밌는 일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약을 기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밑에 간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부에 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궁금하네요. 중앙당 예. 간부들은 대부분 고급 약들, 양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타이레놀, 예. 뭐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 다 있습니다. 갖고 있군요. 그런데 예.
장군님이 고려약을 내놨는데 우리가 값비싼 네. 양약을 효과 좋은 양약을 내놓기가 약간 오, 죄송스러워서 네. 집에 근데 고려약이 없는 간부들이 많았나 보죠. 간부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중국 또는 유럽산 수입약 이거 네.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고 제약 공장에 가가지고 일부러 고려약을 사서 기부했다는 소식까지 야, 나오고 참,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상황인가 좀 싶긴 한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 양약이 그럼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왜 안 내놨느냐? 아. 그게 효과 빠른데. 그러게요. 효과가 빠른 약들이 있는데 왜 우황청심환, 패독산 예. 같은 고려약만 기부했는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참 웃지 못할 네. 이야기들이네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 비상방역법을 개정했다라고 또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5월 31일입니다. 이때는 네. 이제 한창 그 예, 난리 증상이 났었죠. 확산되던 때인데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4기인데 20차 전원회의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을까요? 법 개정은 크게 예.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제계획을 우리가 한참 추진하고 있으니까 요 경제계획, 경제발전하고 방역사업을 동시에 다 같이 잘하자 이런 거예요. 아이고 참 힘든 매우 목표를 힘들죠. 정했네요. 네. 그래서 경제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방역한다면서 네. 경제를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자들은 이제 이게 네. 두 번째 내용인데 해당 단위 기관 기업소 책임 일꾼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처벌을 강력히 하겠다. 겁을 줬고요. 이게 결국 두 또 번째고. 떠넘겼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만 심각한 게 아니고요. 북한에는 가축들의 그 방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수의 방역 사업이죠. 네. 요것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의심되는 가축은 무조건 회수해서 네. 폐사 처리하라 이렇게 당부한 내용 크게 세 가지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정이 급하니까 법까지 북한에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활동 뭐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봉쇄와 이동 금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하게 실시하면서 또 경제가 어렵다는 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시장 물가가 지금 많이 불안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다뤘잖아요. 네. 하필이면 이 코로나 확산세가 5월에 심했기 때문에 네. 5월 모내기 전투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뿐만 아니라 장마당의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인데 6월 12일 기준 네. 장마당 쌀 1kg의 가격이 평양이 5,300원, 신의주 5,320원, 해산 5,6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게 2주 전 그러니까 5월 말에 그때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해산과 평양은 300원 정도 한 5.6%에서 6% 오른 거예요. 신의주도 한 120원 올랐고요. 예. 옥수수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평양 2,800원, 신의주 2,830원, 해산 2,850원 해서 적게는 50원, 많게는 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2주 만에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생각보다는 가파른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쇄나 이동금지식의 방역 조치가 우리 경제 활동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거나 처음에 저희가 짚어본 대로 두 달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북한 코로나19 사태는 끝이 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강도 높은 봉쇄와 이동 금지 정책으로 진정되고 있는 확산자가 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일단 네. 다행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대다수가 예. 만약에 또 다른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변형된 형태로 또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변이가 퍼질 수 있군요. 그리고 백신을 예. 맞지 않았을 때는 이 감염증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일단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네.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현재 낮거든요. 예. 그래서 사망률이 역시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또다시 확산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먼저 백신 접종 이번에 지금 은근슬쩍 안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된다고 봅니다. 예. 언제 또다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번 5월 오미크론 변이 때는 어차피 늦었지만 네. 올 하반기에라도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내부 의약품 또는 기자재 생산 공장, 의료 인력의 훈련, 국가 의료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중장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간신히 막아냈지만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특히 백신 보관에 필요한 냉장 시설이 거의 안 갖춰져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급히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왁진을 맞은 해외에서도 재유행 가능성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처럼 북한 당국이 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진 북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현황 정리해보고요. 향후 방역 정책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